있는 지금 현재는 크라운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크라운 에이전트입니다. 사장님들께 제가 4년간 봐왔던 시크릿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크릿에 대해서 사실만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35살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요. 엄마였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의 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시작한 사업이 저한테는 시크릿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들한테 이런 메시지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200만 원짜리 삶을 살려면 적성의 직업을 맞추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삶을 살려면 직업의 적성을 맞추라고 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시크릿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크릿 사업에 나를 맞추고자 선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꼭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되냐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고, 나는 잘 못할 것 같다고. 다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할 수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께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려움을 조금 더 없앨 수 있게 제가 편안하게 쉽게 설명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장님들은 얼마짜리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내가 직장 다니는 거에 만족하면서 200만 원짜리 삶에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편안한 일을 하면서 사시면 그 정도의 삶을 사실 수 있을 거고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지만, 나랑은 안 어울리는 일인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선택하게 됐을 때 어쩌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내 삶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부자가 되고 싶어서 시크릿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시크릿에 저를 맞추려고 꽤 많이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5억 리버너라고 하는 자리에 와 있게 됐고요. 제가 미국에서 그저께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미국에는 한국과 시차가 좀 있죠. 그래서 미국에는 밤에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한국의 목요일에 시간이 돼서 5,400만 원의 주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정미진 사장님이 그걸 제 옆에서 이제 봤죠.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았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주일 커미션이 5,4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부산 플랜 강의가 더 잘 되더라고요. 돈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참 저를 움직이게 하는데 자산관리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1년에 한 번 여행도 다니는 삶을 원하신다면 한 달에 800만 원을 버시고 500만 원을 저축하시면 된대요. 나는 500만 원씩 저축하고 있다. 그러신 분 대부분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이 아닌 이상, 내가 대단한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분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저축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럼 사장님들이 500 이상을 저축하지 못한다면 집이나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30년 동안 붓고 받는 돈이 67만 원 정도라고 해요. 67만 원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노후를 보장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월 218만 원의 봉급쟁이 20년을 납부했을 때 45만 원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45만 원이요, 사장님. 브론즈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국민연금은요,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믿고서 내 노후를 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실 점검을 통해서 사장님들 왜 새로운 사업을 알아보셔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7세 이하의 어린이 중 65%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거래요. 직업이 없어진다는 무시무시한 얘기죠.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매일 15시간씩이나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요, 사장님. 그 공부, 잘 살기 위해서 10년, 20년을 배우고요. 그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을 해서 대기업에 가기 위한 그 공부들이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는 직업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보고를 이미 한 바에 있고요. 이곳에 나오지 않으면 이런 정보를 들을 수도 없다는 거죠.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전, 시크릿을 하기 전에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주부였던 사람이에요. 이런 일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드라마가 좋았고요. 홈쇼핑이 좋았고요. 맨날 드라마 보면서 집에 짜던 아줌마예요. 그런데 시크릿에 나왔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 살고 싶지 않냐고,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고, 우리는 대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나는 내가 이 일에 성공할 줄 알아서 이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크릿 그래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에 들어왔다. 앞으로 발전하는 산업에 그냥 대학 등록금 냈다라는 마음으로 전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장님들한테도 그렇게 시크릿을 배워가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람들이 이해하고 몰리기 시작했다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마케팅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알고 보니까 멤버십을 구축하는 사업이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 지금 물건 쌓인다, 다단계다 얘기했던 그 사업들이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나의 멤버십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멤버십을 구축해서 대단하게 대박을 터뜨린 기업이 있죠. 멤버십을 구축해서 대박을 터뜨린 기업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무료 메신저를 전 세계에다 공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많은 것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건 카카오뱅크가 8일 만에 23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하나은행을 뛰어넘는다. 스타트가 되자마자 카카오뱅크를 다운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계좌 생성을 다 쫙 해버렸고요. 국민은행, 농협 이런 기업들을 능가하는 지금 그 기업들을 지금 현재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카카오톡이 은행으로, 뱅크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무료 메신저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많이 알려놨고 그 안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도입시키면서 그 파급력이 엄청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멤버십, 연결을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저도 미국에 가서 이걸 이용을 했거든요. 우버 택시요. 세계 최고의 택시 회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버를 알고 있을 만큼 우리는 이 회사를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소유 자동차의 택시는 단 한 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회사는 택시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했을 뿐이고요. 그걸로 최고의 택시 회사가 된 기업입니다. 두 번째, 세계 최고의 미디어, 페이스북입니다. 재밌는 건 자체 보유, 개발한 콘텐츠는 단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고요. 세계 최고의 소매업체입니다. 안 파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시스템은요. 자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숙박업체인데요. 자체 보유의 호텔은 단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저는 시크릿을 하고 있지만 저는 시크릿의 재고나 물건을 단 한 개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크릿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을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크릿을 통해 멤버십을 연결하는 일만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만들지도 생산하지도 개발하지도 연구하지도 배달하지도 않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미 4,000명 이상의 멤버십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에 의해 제품을 쓰는 것들, 그거에 대한 소득을 저는 인쇄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머리가 좋아서 저런 콘텐츠나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을 이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본도 필요 없었고요. 경험이 있냐고 묻지도 않았고요.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시크릿은. 그리고 저한테 점포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같은 평범한 주부였던 저도 한번 해볼까? 그래 나도 써보고 좋으면 누군가한테 전달해보지 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시크릿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광고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오게 된다는 것을 제가 시크릿을 경험하면서 알고 있고요. 인쇄소득과 권리소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간과 노력의 투자입니다. 우리는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은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저걸 안 하는 게 문제죠. 네, 저걸 안 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자꾸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배우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시대에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향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상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이 시장은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요. 단순 소비가 아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비를 저는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크릿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크릿의 제품을 살 때마다 저한테는 캐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캐시가 저한테는 현금화가 되고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저한테는 인쇄 소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회사는 스킨케어로 네트워크를 만들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아주 많은 것들, 지금은 세제 또는 뭐 제지류, 휴지, 뭐 패드 뭐 이런 것들까지, 커피까지 수많은 것들을 유통하게 되는 사업이죠. 저는 분명히 스킨케어 하나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축했거든요. 제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를 구축을 했지만 지금은 그 네트 안에 스킨케어가 아닌 수많은 것들, 시크릿에 들어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영양제까지 다 유통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의 칼로를 깔았더니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유통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이 이 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은 사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장님들에게도 분명히 시간이 흐르고 젊음이 사라질 때가 올 겁니다. 네, 영원히 젊진 않을 거예요. 젊음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인데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때 사장님이 혹은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내가 어딘가가 시간이 없거나 여러 가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인쇄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거쳐서 유통되었던 방식을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의 방식으로 바꿔낸 것 뿐이고요. 이 구조 속에서는 소비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죠. 근데 이곳에서 그냥 제품에 소비만 하는 사람은 제품을 그냥 싸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을 위해서 누군가한테 부정 광고, 그걸 통해서 멤버십, 그걸 연결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든 싫든 그걸 떠나서 좋든 싫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의 소비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5천만 명 중에 성인 3천만 명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왜 포기하냐면요. 처음에는요. 내가 노력을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의도 많이 듣고요. 10명한테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 대비 소득이 굉장히 적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 혼자 쓰던 게 2명이 쓰게 되고요.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6명 되는데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내 노력과 소득이 중간이 되는 시점쯤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더 최고의 소득을 맛보지 못하고 관두는 경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과연 한 주에 5천만 원을 벌 만큼 내가 노력을 했을까? 그 주에 발생한 소득이니까 일주일에 내가 그러면 하루에 1,000만 원씩을 벌 만큼의 내가 시간을 썼는가 노력을 했는가를 생각해보면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시크릿을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간을 쓰고 있지만 제 수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쩌면 제가 처음보다는 시크릿 안에서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득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를 판매해서 물건값을 남기는 그것과는 가장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통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굉장히 돈을 잘 버시거든요. 사장님은 정말 큰 국제 비즈니스의 오더를 따서 사장님들 큰 소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사장님은 사장님이 오더를 받고 사장님이 물건을 유통할 때만 그 소득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작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4,000명이 한꺼번에 오더를 넣는 거고요. 그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의 오더가 걸리게 돼도 나는 큰 돈을 버는 거다. 사장님은 언제까지나 혼자 유통을 할 거지만 나는 4,000명, 5,000명, 10,000명이 시간이 가게 되면 그건 그 유통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다. 난 그 시스템을 복제시킨 거고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돈을 벌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돈을 벌고 있는 거다. 그것이 사장님과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차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이점, 내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나오는 소득을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크릿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왜 시크릿이어야 되냐는 거죠. 아주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건데요. 이 시크릿의 특징이 있죠. 전 세계 40여 개국에 이미 사업명이 갖췄대요. 저는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크릿을 딱 들었을 때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전에 이미 매장이 존재해? 그러면 이 제품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네? 그럼 쉽겠다. 이렇게 그냥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방끈이 길거나 뭐 분석적인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쉽게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세계적인 화장품 그룹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엘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제조 공장 엘사에서 저희가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그걸 관계 마케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시크릿 같은 브랜드를 나 같은 사람도 유통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구나라는 걸 제가 이해했어요. 만약에 시크릿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관계 마케팅이 아니었다면 내가 시크릿을 과연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내가 유통할 수 있을까? 전혀 저한테 유통권을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품 설명을 대단하게 잘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이
많으세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대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대에서 태어나니까 달라요, 사람들은. 그러니 내 파트너는 나랑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유대인들로부터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5년도부터 시크릿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설립했고 글로벌 화장품 그룹과 파트너십이 체결되면서 이스라엘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고요. 40개국에서 600개의 전문 매장을 통한 유통 방식을 채택했던 기업이지만 직접 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장님들에게도 시크릿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아시아 최초 한국의 지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실제 이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크릿이 지금 현재 매장을 두고 있는 국가들의 이름들입니다. 지도상의 그림들인데요. 매장의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시크릿의 일반 판매, 소매 판매를 통한 이렇게 백화점과 면세점의 매장을 지금 현재도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중에서 백화점에서는 약 바디버터, 로션이죠? 바디로션 하나가 12만원대에 판매되고 제주 면세점에는 6만원대에 판매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회원제, 에이전트의 가격으로 39,9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유통 경로를 알고 있는 사람일 뿐인 거고요. 사람들에게 지금도 시크릿을 백화점에서 사고 있는 그들에게 3만원에 살 수 있는 유통 경로가 있더라라는 정도의 정보를 주는 걸로 우리는 소득을 갖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나요, 사장님? 이 정도면? 그 10만원짜리 3만원에 산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백화점에 있는 그 제품이 똑같은 건데 3만원에 살 수 있다고 그냥 그걸로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쉽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사업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품에 대한 것도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만 아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해라고 하는 곳에 미네랄로부터 왔다고 해요. 근데 이 사해바다는요 세계 최대의 자연의 스파래요.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잘 몰랐어요. 사해라고 하는 지역이 미네랄이 있대 뭐 좋은 바다를 정도는 알았지만 이 바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역이면서 그곳에 12가지 미네랄이 있고 막 이런 거는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냥 우리가 뭐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들은 많이 봤지만 메이드 인 이스라엘 제품 자체가 그냥 특이했어요. 그냥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호기심을 그냥 자극했고요. 이 사해 바다에 있는 12가지의 미네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 컨셉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12가지의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브로민, 피부의 박테리아를 죽이고 세포를 활성화시킨대요. 근데 12가지 미네랄들을 사장님들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저 이름을 다 어떻게 외워요, 그죠? 저거를 다 아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2가지의 미네랄들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지만 사해바다에 이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염화나트륨, 나트륨 때문에 소금이 안전하지 않다. 소금 많이 먹으면 뭐 고혈압이 올 수 있다, 고지혈증이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그 나트륨은 짠맛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해바다가 3.6배가 낮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 소금을 먹을 때도 또 저희가 뭐 입욕을 할 때도 굉장히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솔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요 이런 전신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질환 중에 난 하나도 없다. 정말 건강하신 분이에요. 이런 질환이 난 한 개도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이는 젊은데 건강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많이 불안하고 막 짜신다고요. 사장님도 여기 안 오시면 막 불안하고 짜증나요 제가. 뭐 무릎도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가 또 피부 질환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 중에 하나는 다 여기 있는 질환도 하나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아픈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나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런데 시크릿은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낫는다가 아니고요. 호전될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쓰는 제품 그냥 쓰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크릿의 토너가요 39,900원 정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시크릿은 되게 비싸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토너가 뭐 7만원, 9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비쌀 수 있는데 39,900원의 에이전트가로 상담해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주 방부제가 없고 건강한 좋은 제품을 싸게 쓰는 것이 그냥 시크릿의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S 생로병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해의 물이 아주 좋대요. 그런데 그것이 뼈와 관절에 되게 좋다고 했고요. 관절을 건강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할머니도 써보시라고 했고 저희 이모님도 써보시라고 했고 그냥 그렇게 하나씩 시크릿을 알려갔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사회에 오는 것이 건선 치유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 소금물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광물질이 풍부해서 이 사회 소금이 관절염에 효과를 준다는 걸 제가 말한 게 아니죠. KBS를 통해서 이게 방영된 바가 있고요. 아마 또 더 다른 공영 방송들을 통해서 사회 바다가 많이 방송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주간의 치료 후 건선의 심각성 지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를요. 생로병사의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고요. 중요한 건 건선 환자의 48%는 완치됐고요. 41%는 뚜렷한 호전을 보였다는 게 중요해요. 그 대부분 사회를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치유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이런 질환들이요. 비포 앤 애프터 사진들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료소에 60여 개의 나라에서 온 환자가 있고 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을 쓰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제품인데 그것의 주 원료가 파라벤이라고 하는 방부제를 뺐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건강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라벤 방부제가 하는 역할들은 화장품을 보존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합성 방부제로서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서 인체에 흡수되게 되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지속적인 사용으로 체내에 축적되게 되면 인체에 정말 해로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저도 시크릿을 만나기 전에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냥 썼거든요. 그런데 알고 나서는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쓰자 이렇게 시크릿을 체인지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모가 내가 그냥 튼살 크림 엄마들 그거 되게 많이 바르거든요.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 몸도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튼살 크림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것들이 태아에게 그대로 영향이 미치고요. 산모가 쓰고 있는 샴푸, 린스, 바디 모든 제품들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나의 아이가 건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도 이 정자수가 감소될 수 있고 여성암이 유발될 수 있는 물질이 파라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유아는 아예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릴 정도로 위험한 것이 파라벤이라고 합니다. 시크릿 제품은 그걸 전부 다 프리하게 하나도 넣지 않은 제품이다. 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만으로도 시크릿 제품으로 일단 체인지는 해야 되지 않나. 사업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은 할지 말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해봐야 아는 일이고요. 잘 될지 말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품을 바꿔 쓰는 거 그냥 마트 바꾸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장님들 시크릿이 아니어도 샴푸는 쓸 거고 양치는 하실 거잖아요. 세제 쓰실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이왕이면 좋은 제품으로 바꾸자. 그게 시크릿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의 주요 원인이요. 흡연보다도 더 나쁜 게 샴푸, 린스, 바디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샴푸, 린스부터 바꿔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크릿의 제품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보기만 해도 되게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요 위에 있는 요 4가지 분의 제품으로 시작했던 기업이 시크릿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지금도 제품이 별로 가질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 위에 제품만을 가지고 사업했던 저로서는 지금 제품이 너무 많거든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복잡해졌어요. 오히려. 제품 많아지는 건 뭐 그다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 4가지 패키지만 있을 때도 지금껏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크릿 제품은 이렇게 스킨케어로 시작한 기업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더 제품들이 뭐 치약도 늘어나고 CC 그리고 먹는 솔트도 저희가 출시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스트, 시크릿 에이전트 가방을 열면 하나쯤은 다 있는 그 미스트 출시됐고요. 요 솔트, 퓨어 솔트 너무 좋지 않나요? 여름에 쓰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데모내줬을 때 손만 한번 닦아보세요 했을 때도 정말 반응이 좋은 제품이 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일본에도 최근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정말 이걸로 많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정말 시원한 향, 프레시한 향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빨리 하셨나요? 네, 우리 빨리 할 때도 돈을 버는 여자들이죠. 네, 우리 빨리 할 때도 비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섬유유연제, 세제, 그리고 퐁퐁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출시가 됐고요. 커피, 그리고 이제 여성용품까지 출시가 됐으면서 또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영양제까지 출시될 예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장님들의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되어질 예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그냥 스킨케어로 시작을 했지만 내가 유통의 판로를 깔아놨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 회사에서 출시하는 모든 제품들이 출시될 때마다 나한테 모든 것들이 비부위로 올라온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설레이는 것 같고요. 선정 좋아하시나요, 사장님? 네. 삼각형 좋아하시나요? 네. 삼각형 좋아하세요? 여기는 다 이상하신 분들 많은데. 다 보통 삼각형, 피라미드 이거 이야기 하시면서 꼭대기만 돈 벌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시크릿을 들었을 때
좋았고요. 선점이라는 얘기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에 있어서 선점을 한다? 저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삼각형을 그리면서 제 스폰서가 꼭대기라고 말했고 뭘지 모르겠지만 일단 꼭대기에 들어가면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회사들이 선점이라고 말하더라고. 시크릿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회사들이 저에게 선점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시크릿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선점이라는 기회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점이라는 기회가 있고 이 추종자 사업자 그리고 제품 쓰는 소비자가 생길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요 네트워크 업계의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런데 선점을 하죠. 소비자가 결국에 생기지 않아서 거의 90% 이상의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바이너리 안에 수많은 회원들이 생기면 뭐예요? 회사가 없어지면 나한테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선점이라는 것을 하지만 안전하고 실제 소비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그 기업은 그걸 뭘로 증명하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메리땡땡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서는 아주 큰 기업이고요. 한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지만 실제로 일본에 진출했을 때는 철수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어떤 기업이 어느 나라에 가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점이라고 해서 똑같은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크릿의 선점은 좀 달랐어요. 제가 이해한 것처럼 시크릿은요 이미 40개국에 확보된 소비자의 루트를 13년 이상 동안 판매를 통해서 소매 판매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 구축해 놓은 소비자들을 통해서 꼭대기의 사람들을 뽑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써보지 않았지만 이 제품을 써봤었던 40개국에 600개의 매장에서 제품을 이미 필요에 의해서 쓰던 사람들은 그들은 나의 바이너리 안으로 내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 이 시크릿의 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선점이 아니라 시크릿은 이미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소비자분을 만들어 놓은 위치에서의 꼭대기의 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을 사장님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이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도 성행하다 보니까 꼭대기 자리 줄게요, 뭐 1번 사업자 줄게요, 뭐 이런 제안을 되게 많이 허무맹랑하게 만들 수 없는데 그러면 뭐예요? 제품을 살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점은 기회가 있는 것도 많지만 실패의 확률도 너무너무 높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구축되어져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 돼요. 제가 뭐 일본에도 자주 가고 미국에도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이 먼 나라에 정말 아무도 없는 이곳에 이 월드위너스 그룹의 시스템이 없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한 명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이 사인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연결하는 게 쉬울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사장님들이 한국에서 한 명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서, 일본에서, 멕시코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들을 시스템 안으로 들고 왔을 때 시스템 안에서 보고 있는 비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저는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 한국에 이렇게 시스템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업하고 있는 걸 너무나 행운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시스템을 잘 배우시고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내가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똑같이 복제시킬 수 있을 때 사장님들은 리더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크릿의 타이밍, 이 국기가 나오는 이 순간이 되면 너무너무 설레요. 저는 시크릿을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한국이 아시아의 첫 번째래, 내 밑에 아시아가 들어올 수도 있대, 그 말을 되게 웃겼지만 믿은 거예요. 이해가 가요, 사장님? 네 바이너리 안에 중국이 들어올 거고 일본이 들어올 거고 미국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2명만 추천하면 된다는데 그럼 모두 다 끝나는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2명이 없잖아요. 우리 동네에 2명이 없어, 중요한 거. 우리 동네에 내가 말할 2명이 없는데 무슨 글로벌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글로벌은 중요하지 않았고요, 사장님. 내가 깃발을 펴졌어. 그냥 우리 동네에 2명만이라도 내가 리크루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내 말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는 그 2명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면 정말 이 한국이 아시아의 꼭대기라서 정말 수많은 국가들이 내 바이너리 안에 들어온다면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상상만 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내 바이너리 안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내가 눈을 감을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샴푸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 피부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어.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막 들었는데 그게 진짜 될까 의심스러웠는데
먹었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잠들 시간이 돼요. 그런데 한국의 카톡방을 보면 제 파트너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머리를 감았다, 제품을 썼다, 얼굴에 화장을 했다, 영양제를 먹었다, 이런 것들의 제품을 썼다라는 후기를 쭉 시작으로 해서 그분들 나가서 사인을 받죠. 그래서 저는 잠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PV를 막 하죠. 근데 그분들이 저 때문에 하나요? 자기 사업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제가 돈을 벌고 있더라라는 걸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시크릿은 전 세계가 정말 연결되는 해가 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제 글로벌 중에 가장 큰 마이너리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라는데 저는 내가 눈 뜰 때 눈 뜨고 감을 때 눈 감았거든요. 일본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차가 없잖아. 내가 사업할 때 사업하고 그리고 내가 잘 때 똑같이 잤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 감았을 때 피부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반대로 그 미국의 나라에 내가 가 있으니까 나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또 일본에 있는 수많은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내가 24시간 돈을 벌고 있습니다. 24시간 돈을 번다는 거예요, 사장님.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내가 24시간 일을 하는 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멤버십을 만드는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뭐 페이스북이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멤버십을 만든 거대한 대기업들 말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시크릿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 24시간 내내 마르지 않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게 얼마가 됐든 미국의 한 명의 에이전트가 됐든 어느 나라의 2명, 3명의 에이전트가 됐든 24시간 내내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건 시크릿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멤버십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오픈 예정인 국가가 20개는 최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개 이상의 국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미국은 시작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미국은 365일 엄청난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시크릿을 잘 몰라요.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제품을 알리는 일들은 하고 있지만 월드에너스 그룹의 시스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미국 세미나에 저희도 최대의 인원이 참석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뭐 비행기 타고 뭐 뉴욕에서도 오시고요. 그 멀리에서 뉴욕에서 그 LA로 오려면 6시간 비행기를 타요. 그분들은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와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계시는 사장님들은 1시간이 멀다고 안 오시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또 거의 300명에 가까운 에이전트들이 정말 참석을 하셨고요. 또 심지어는 아까 김규민 사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미국에서 오늘 한국 본사에 방문을 하셨대요.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시크릿입니다. 만약에 시크릿이 100만원, 200만원 버는 사업이었다면 그분들이 그 시간을 투자해서 비행기 값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올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시크릿은 매우 작아 보이는 사업이긴 하지만 정말 인생과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이곳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고요. 시크릿이 만약에 소득자가 없다. 그건 또 비전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크릿이 결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 많은 인생을 바꾼 소득자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목받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17년도에 누적소득 25억이 이미 4명, 누적으로 25억을 4년 동안 받으신 분이 4명이고요. 50억이 4명입니다. 사람이. 1억 이상의 소득을 가져간 사람 129명이고요. 2억 5천, 이것은 1년 이내에 링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적소득으로 2억 5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1억 벌었어 이런 사람들은 제외한 겁니다. 딱 52주 1년이라는 기간 안에 1억, 2억 5천, 5억, 7억 5천, 10억을 번 사람들만 합계를 낸 겁니다. 그 외에도 소득을 가져간 사람들 많겠죠. 1년 안에 실제 이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미 230명 정도의 집계가 만들어졌다는 건 글로벌 A사 24년간 만들어낸 1억 이상의 소득자 300명 정도로 봤을 때 시크릿이 4년 만에 만들어낸 약 15년 만에 만들어낸 결과로는 정말 경이로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뿐만이 아닌 실제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크릿이 비전이 있다, 최고의 회사다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크릿의 배경, 지금까지 설명한 그 회사의 장점들 그리고 제품의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크릿의 보상이 누군가 한 사람, 이 무대 위에 서 있는 누군가 그 특정적인 한 사람만을 돈 벌게 했다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크릿은 100억 버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1억 버는 사람을 1000명, 2000명, 3000명을 만들기 원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크릿 보상 플랜에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일단 쉽고 강력해요. 한국 사람들 이거 최고 좋아하죠.
쉽고 빨라야 돼. 빨리빨리 소득이 안 되면 한국 사람들은 또 금방 관두기도 해. 뭐든 빨리빨리 굉장히 능해요. 소득도 빨리, 관두는 것도 빨리. 굉장히 빨리빨리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하시는데 소득이 빠르게 오고요. 일단 제가 해봤더니 리스크는 없어요, 사장님. 중요한 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님. 그건 다 노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근데 내가 소득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얼마를 썼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크가 없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같이 평범한 가방끈도 짧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성장을 했다면 사장님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기서 마이크 붙잡고 1시간 떠드는 이 일이 한 주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게 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사장님. 내가 하는 노력 대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마케팅 방식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었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추천해야 되는 이 구조요. 그림만 봐도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난 사람이 없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어디 가서 추천을 하지? 예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구조적인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인맥 많은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만든 시크릿은 바이너리 마케팅이라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추천해도요, A와 B에밖에 배치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3번에 누군가를 추천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나 또는 이 사람 바이너리 안에 어딘가로 배치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든 싫든 간에 나의 파트너를 이 사람 밑으로 추천해야 하고, 이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볼륨은 또 이 사람한테 공유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요, 여기다가 싫어하는 사람 데려오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좋은 사람, 커피 한잔 다시 마시고 싶은 사람, 함께 여행 다니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자리에 놓으라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 여기에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 바이너리 안에서 볼륨을 주는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일하기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장님들이 오늘 내가 신규로 이 자리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왔다, 진짜 오기 싫은 이 자리에 내가 왔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적어도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날 싫어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손을 잡고 여기 온 겁니다.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필요 없다. 그런 사람 필요 없고 당신이 1,0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을 데려와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적어도 오늘 옆에 앉은 그 사람은요, 사장님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심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1대와 2대가 제 친구, 그리고 친구 남편 이렇게 지금 현재 파트너를 하고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이냐? 좋아합니다. 매우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시크릿 하다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은 사람인지 사실 잘 몰랐지만 2년이 된 것 같고요. 저의 1대는 사장님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아줌마들의 로마, 네, 조한진 사장님이 여기 제 바이너리 1대에 위치하고 계시고요. 그걸 가장 좋아하시죠? 네, 저 자리 저랑 바꾸고 싶으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요즘에 뭐 베트남 왕자가 떠오르고 있어요. 정말 얼굴은 시크릿하게 생기지 않았지만 블루다이아몬드 유성호 사장님이 저희 또 1대 파트너입니다. 그 라인 바로 안에는 글로벌 품은 그녀 대명한 사장님이 저희 또 2대 파트너 블루다이아몬드시고요. 저의 능력 때문에 이분들이 제 파트너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먼저 기회를 잡았고 또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와 함께 꾸준히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 안에 있다 보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다 보면 나한테 좋은 사람이 오더라.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이 오도록만 하면 이 사업은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는 3번, 4번이 생긴다 해도 어디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가 자리만 잡고 있으면 된다. 일단 자리 잡고 일단 선정부터 하시고 시스템이 잘 나오시고 시크릿에 관심을 갖다 보면 함께 성장하는 사업이 시크릿 사업입니다. 자, 바이너리 마케팅인데요. 대수의 제한이 없대요. 이게 저희 티커미션의 특징인데요. 많은 바이너리 마케팅이 있지만 바이너리 마케팅 중에서도 대수의 제한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은 100대, 1000대, 만대 내려가도 어떤 국가가 나의 바이너리에 들어와도 모두 다 나의 매출로 인정되는 거고요. 국제 폰수단까지도 100% 인정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커미션을 받는 보너스의 자격이요. 좌우에 활동적 에이전트 한 명씩이 배치되면 된다. 오토십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좌우에 배치되면 나는 모든 커미션을 받는 자격 조건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A, B 두 명과 오토십이 문제가 아니라 뭐죠? 200만 원의 팩진입이 무서운 거죠. 사장님들이 누군가한테 시크릿을 말하는 게 어려운 게 나 200만 원 어디 가서 팔지 그게 가장 어려우시잖아요. 사장님. 그죠?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시크릿은 와우팩이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이 비유하는 게 제 구청
9,900원짜리 아동복 시절이에요. 제가 9,900원짜리 아동복집이 손님이 그렇게 많아서 대출을 해가지고 그 가게를 제가 인수를 했거든요.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동복집에. 그러니까 제가 한 6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해서 그 가게를 인수했는데 실제 제가 경영이라는 걸 해보니까요. 9,900원짜리 팔아서 제가 30만 원 벌려면요. 100장을 팔아야 되더라고.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다익선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돈이 좀 있어서 나이키나 또는 뭐 아웃도어나 이런 큰 매장들 있잖아요. 조금 브랜드, 고가의 브랜드 또는 백화점의 브랜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요. 슬렁 다니다가 드라마 보다가 우아하게 있다가 그냥 잠바 하나 100만 원짜리 팔면 30만 원 벌고 가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돈 있는 사람을 상대한다는 건 이런 거였구나. 내가 가난한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냥 다다익선이라는 걸 보지 않고 그냥 사람이 많은 거에만 내가 그냥 그걸 현혹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오픈할 때 1억 5천 그리고 연매장, 단가가 센 매장을 오픈할 때 얼마? 5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단위가 달랐다라는 걸 제가 비로소 자영업을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크릿이 하나 두 개씩 물건 파는 거라고 했으면 저는 안 했어요. 사장님. 얼마나 많은 물건을 팔아야 내가 100명을 리크루팅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이 시크릿으로 꼭 아셔야 될 건 시크릿도 10만 원 쓰는 사람 리크루팅 할 수 있겠죠, 사장님. 나 10만 원 쓰시고요. 10만 원 쓰는 사람으로 브론즈하고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시려면 10만 원 쓰는 사람은 오토식 40BV죠. 사업 50명씩 리크루팅 하시면 되겠네요. 좌우 바이너링에 10만 원 쓰는 사람 50명씩 해서 총 100명 되면 사장님 브론즈 되실 수 있어요. 이거 하실래요? 아니면 A, B, C, D 정말 이 제품을 퍼펙트하게 좋아해서 쓸 4명을 추천하셔가지고 브론즈 되실래요? 전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아, 내가 패키지 사업을 하고 팩을 쓰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 사업이 쉬워지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이해했다라는 거죠. 100명 한번 만나보세요. 사람 100명한테는 이 설명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약 하나 사가요. 얼마나 열받는지 아세요? 우리 그런 사람과 사업하지 말고 정말 시크릿의 전 제품을 뭐 미네랄 제품이잖아요. 방부제 없다면서요. 그럼 내가 양치할 때는 미네랄 제품 쓰고 머리에다 하는 방부제 있는 제품 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건강해질 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제품을 쓰자. 그래서 이 패키지한 두려움만 없어지신다면 시크릿은 너무 쉬운 사업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증금에 꼭 비유하거든요. 사실 보증금 200에 월세 1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칫솔 하나 써보고 좋으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해요. 그 대신에 사업에 딱 진입을 했을 때 N사, H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280에서 500만 원까지 개인 매출을 꾸준히 해야지만 나는 수당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걸 팔지 못하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크릿은요. 처음에 내가 전라인의 패키지를 쓰지만 그 다음에 월세는 10만 원밖에 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증금 작고 월세 비싼 사업보다 보증금이 크지만 월세 싼 사업이 훨씬 더 사장님들에게 유리하다는 걸 사장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시크릿 패키지 사업이 얼마나 수월한지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부감만 없으면 시크릿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업이더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이크커미션 드릴게요. 이 테이크커미션을 보상 플랜 들으시면 이걸 또 계산하고 이해하려고 하시죠. 특히나 남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무한대로 됐는데 15%를 어떻게 주는 거야? 매출은 나 어디로 가? 이런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실 계산은 전산이에요. 걔네가 나와 똑똑하거든. 전산에서 알아서 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 35%의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의 검증 다 끝났고요. 그거에 의해서 합법적인 만큼만 우리에게 수당으로 계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가만큼 우리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2대1의 비율로 우리에게 매주 커미션이 정산될 건데 남아있는 잔여 매출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전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는 핸드폰 장사를 했어요. 핸드폰 판매를 했기 때문에 핸드폰 매장에도 항상 그 목표치가 있거든요. 요번 달에 100만 원 요번 달에 100대 판매하시면 500만 원을 그레이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벌고 싶잖아. 요번 달에 500만 원 손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100대를 열심히 팔아요. 근데 꼭 한두 대가 부족해요. 99, 98 다 왔는데 하나 두 개만 더 하면 그 500만 원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게 안 팔려요. 그럼 말일이 딱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500만 원과 놓고 내가 계산을 하고 잣대로 재죠. 내가 이 두 개 부족한 이걸 내가 내 걸로 개통을 하면 6개월 동안 유지해야 되니까 10만 원짜리 요금을 주내야 돼. 그러면은 120만 원이네. 120의 요금을 내고 기계는 내 거가 되고 500만 원을 받네. 이런 계산 해요, 안 해요? 무조건 합니다, 사장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무조건 제명이 카드, 신분증이 나오고요. 저는 핸드폰이 맨날 내대였어요, 사장님.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 매산을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온 가족이 핸드폰이 내대요. 명의별로 핸드폰이 하나씩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빚으로 쌓이더라고요. 그런 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시크릿의 마케팅은요. 남아있는 이매출이요. 그럼 결국에 이 얘기는 뭐 쉽게 설명하면 100대 판매를 하면 500만 원을 줄 건데 요번 달에 두
그래서 일단 가입을 하고 나면 대실적인 한매근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누적 매출은 쌓이게 되죠.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오토십이고, 오토십을 하고 있다가 나의 반대라인 소실적의 에이전트가 생기게 되고 사업가가 생기면 그때부터 커미션은 계속 매주 발생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내가 받아가지 못한 그 매출에 대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월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감을 너무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얼마까지 줄 거냐? 2,500만 원까지 준다. 그래서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추천 매칭이에요. 사실은 이게 강력한 인세 소득이에요. 사장님들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 보너스를 많이 받으시면 절대 바이너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나의 파트너들이 돈을 벌고 있느냐 없느냐거든. 근데 결국에 난 비즈니스의 오너이고요. 내가 운영시킨, 내가 분양한 그 매장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만약에 스타벅스 경영주예요. 스타벅스 매장을 명등포에 하나 분양을 해줬어. 근데 그 매장이 맨날 1,000만 원 이상씩의 소득을 가져가요. 그 매장이 문을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안 닫는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요, 내 파트너 돈 많이 벌게 하면 돼요. 근데 세상에 그 어떤 사업이 내 파트너가 또는 내 스폰서가 내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해요. 근데 시크릿은 이 마케팅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파트너를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걸 그렇게 간절히 원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돈을 벌어야 내가 함께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건 내리사랑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내 파트너가 이 사람이 부자 됐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 가져도 함께 성공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1대부터 4대까지 받을 건데 중요한 게 뭐냐?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쭉 직급을 쫙 가면 너무 좋은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사장님. 2명만 하면 된다는데 다 2명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소득이 없다는 얘기야. 내 1대 파트너야. 1세대가 20%를 받는다는데 얘가 1,000만 원을 벌면 나한테 200만 원이 오는 사업인데 이 사람이 1세대인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두 라인을 펼치지 않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똑같이 이런 보너스가 있어요. 10대까지 준다, 20대까지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나의 1세대로 지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1대, 2대, 3대, 4대까지 받는 보상인데 4대까지 두 라인을 다 펼치지 못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어요. 4대까지 그러면 다 모두가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에 시크릿은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나의 1세대가 된다. 그래서 그게 10대 밑에 나오든 그게 중국에서 나오든 그게 일본에서 나오든 어떤 상관없이 그냥 나한테 실제 쭉쭉쭉 타고 내려가서 1대에 두 라인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실제 나의 1세대가 된다는 시크릿은요, 못 받는 보상이 없습니다. 받아갈 수 없는 보상이 단 한 개도 없고요. 시크릿은 알면 알수록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만 뛰게 되면 나한테 계속 수입이 마르지 않는 소득을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추천하게 됐을 때 여기 있는 파트너들이 다 미워도 이 사람들 밑으로밖에 내릴 수 있다 없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다 미워,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그래도 나는 3번의 레그를 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함께 팀워크로 맞춰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힘들 때 앞에서 이끌어주고 내가 뒤에서 잘 따라가다 보면 잘 되는 사업이 시크릿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엔 직급 성취. 시크릿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직급을 성취했을 때 원캐시로 받는 게 그게 대박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받은 거죠. 크라운의 1차 보너스까지 제가 받았는데 블루 다이아몬드 됐을 때 주급이 3,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대박이었어요. 저는 30만 원 벌려고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급여가 3,000만 원이 넘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 이런 일도 진짜 세상에 있구나. 그런데 그 블루 다이아몬드가 돼서 주급 3,000원을 버니까 간이 커지더라고. 레드컷도 받고 싶어지는 거죠. 여기에 1차 보너스하고 포함해서 아마 받은 게 그 당시에 9,8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 커미션이. 승급비가 1, 2, 3차가 나눠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크라운이 되더라고요. 저는 크라운은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는 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갈 수 없는 핀이라고 생각했는데 크라운에 가니까요. 일주일 커미션이 1억 5,900 나오더라고요. 1억 6천 정도.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통 크게 저희 신랑한테 다 써버렸어요. BMW 7 시리즈 사줬습니다. 한 방에 사줬고요. 저희 신랑이 그래서 차 안에서 자요. 집에 안 오니까. 네, 너무 좋아. 집에 안 오니까. 불편하지 않잖아요, 서로? 네, 그래서 대단한 여자죠? 우리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하는 게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
하고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다려줬다는 그 고마움, 그런 것들을 내가 어쨌든 뭐 물질적인 거여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 이 승급 보너스를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 엄마에게, 나의 자녀에게 팍팍팍 쓸 수 있는 사장님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승급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욕심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직급을 유지만 하셔도 시크릿에서 받게 되는 돈은요, 1억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입니다. 여자가 1억 4천 정도 연봉 받으면 괜찮지 않나요? 좀 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시크릿에 오시면 되게 많이 이렇게 간이 많이 커지죠. 네. 저는 막 이런 거 돈같이 보이지 않는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저희 스포너님 이따 오시겠지만 막 100억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같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이 플래티늄이요, 좌우에 20명이 펼쳐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1억 4천이에요, 사장님. 저는 밖에 나가서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여기서 20명 만드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1,000만 원을 평생 줄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시크릿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저같이 평범한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영원히 줄게라고 하는 사업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크릿은요, 1,000만 원이 아니었어요. 네가 열심히만 하면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1억도 줄 수 있고 10억도 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 노력의 대가와 시간을 그냥 이곳에서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장님들에게 최저 플래티늄 정도는 유지해도 사장님들에게 정말 마르지 않는 소득이 나오는 것이 이 직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연봉 1억대기예요, 사장님. 1억이 되려면 일단 선정부터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렇죠. 일단 내가 선정을 안 하고 2명이 없다만 생각을 해. 그거 벌써 이미 할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안 했는데 왜 2명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2명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내가 먼저 선정하고 내가 먼저 제품을 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 아, 그래, 이게 2명이면 되는 사업이야? 그러면 내가 일단 하고 2명이 있을 때 딱 이 사업을 스타트하게 되면 얘로 인해서 난 돈을 벌, 이런 계산을 하니까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장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선정은요, 나부터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나쁘지 않다. 그 느낌이 괜찮네. 백화점 제품 바꿔 쓰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부터, 그래, 선정 멤버십 한번 해보자. 멤버십 구축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나부터 선정하시고요. 빠르게 전 제품을 내가 쓰시는 거예요, 사장님. 남자분들도 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남자분들 되게 많이 가르시고요. 샴푸만 쓰시고 치약만 쓰시고 스킨케어는 여자가 쓰는 거야 하고 밀어주시고,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대부분의 뭐 태평양이 됐든 아모레퍼시픽이 됐든 대다수의 스킨케어의 오너들은요, 여자다 남자다? 남자예요, 사장님. 그분들이 스킨케어를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오너가 됐나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들의 사업의 도구고, 이게 전 세계로 사장님들의 이 비즈니스의 확장을 가져다 줄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아, 아이크림은 이런 거네, 여자들은 이런 제품을 좋아하네, 이거의 장점은 어떤 게 있네,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사장님들이 전 제품을 쓰시는 거고요. 그 느낌만 진실되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써봤더니 좋더라, 이 비즈니스를 들어갔더니 나쁘지 않더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 이 정도 비즈니스라면 너와 함께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 하든 안 하든 너 선택이고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느낌을 진실되게 전달하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장님. 교육에 시간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들이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고 방패가 없는 상태에 사장님들이 필드에 나가시죠. 그러면 총 빵빵 맞죠? 그러면 이제 그냥 기절. 이렇게 안 나오시고, 그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사업이 어려우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 10번 듣고 한 번 말한다. 제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장님. 그러면 10번 언제 듣냐고, 목요일에 메인데이 한 번씩만 오면 이게 2달이 걸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에도 좋은 많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유튜브 들으시고요. 본사에 와서 당연히 듣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희가 본사가 강남에만 있진 않아요, 사장님. 인천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전국에 수십 개의 강의장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장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만큼 정말 쫓아다니면서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서 정말 쫓아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난 언제 저 정도 말할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도 1시간 동안 긴장하지 않고 강의할 수 있는 거고요. 사장님들이 꾸준히 많이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장님들의 입에서 시크릿이 저절로 나가는 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이 될 때 사장님들이 성공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요,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남편은 1000명 주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네, 남편 1000명 줄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그렇게는 안 되니까. 네, 파이프라인 하나 잘 구축해서 우리가 1000개의 월급 봉투를 갖는 것
반드시 하셔야 된다. 네.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괜찮지 않나요? 저예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조명 때문에 좀 예쁘게 나온 거예요. 네, 저는 1년에 2번씩 레드카펫을 받는 여자가 됐습니다. 여자들의 로망.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할 때 그랬어요. 드레스 입게 해주겠다고. 리마인드 웨딩 해준다고 다 뻥이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드레스 제가 입었습니다. 내 드레스는 내가 입는 거예요. 남편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 네,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인생. 일단 시크릿은요. 잘 되면 페라리예요. 잘 되면 페라리, 안 되면 이뻐지기예요. 괜찮지 않나요? 그냥 제품 한번 쓰는 거예요. 제품 한번 쓰시고 잘 되면 저도 언젠가 페라리를 사겠죠. 저희 신랑 BMW 큰 거 사줬으니까 저도 언젠가는 제 차를. 지금 벤츠 타고 있는데요. 슈퍼카도 이제는 탐이 나더라고요. 간대기가 부었죠. 시크릿 하기 전에는 빚만 1억 있던 여자가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내세울 게 40밖에 없는 여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남편 덕에 먹고 사는 여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이 이런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시크릿 하시면 되고요. 여기 계시는 남자 사장님들이 내 와이프가 이런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시크릿으로 인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